안녕하세요. 22세기 적입니다. 오늘은 거래 사이즈하고 투자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래 사이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빚투 행위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마진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면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나 아니면 옵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데요. 잘 나갔던 주식 투자자 혹은 부동산 투자자가 재기불능할 정도로 한 번에 망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에 빚을 더해서 하나의 투자에 올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실 때 집을 한 채를 조그마한 거를 샀어요. 이 집을 한 번을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고 나서 수익을 1억을 보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억을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투자를 해서 또 다시 2억을 벌었어요. 총 2억을 벌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2번 이상 부동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좀 더 큰 집에다가 이전의 집보다는 더 큰 집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번에는 1억이 아닌 2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을 벌게 되면 총 부동산으로 4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4억을 벌은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분산 투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에다가 빚을 내서 약 10억 정도 빚을 내서 한 14억 정도 되는 빌딩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14억짜리 건물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 되면 14억을 벌게 되지만 만약에 혹시나 거래가 잘못됐을 때는 이 돈 14억에다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4억 더하기 10억까지 총 마이너스 6억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망할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돈을 잃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한 가지 자산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산에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다각화시키지 않고 한 곳에다가 몰빵을 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 세 번까지는 잘 될 수 있지만 이게 모아온 돈으로 다 한 번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잃어버려서 투자로 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은 주식 투자자로서 장기적으로 이유는 버실 수 없다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거래당 최대 손실을 정하고 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계좌가 있는 주식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내 계좌에 현재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 5%나 아니면 최소 1% 안에서 한 거래당 손실을 보는 걸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짜리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최대 5%까지 손실을 잃었다고 할 때 한 거래당 25만원이 최대 손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1%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거래당 5만원까지 최대 손실을 잃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천만원짜리 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1%의 거래당 최대 손실을 정하신다면은 한 거래당 20만원 이 최대 손실이라고 정하셔야 되고요. 5%까지 좀 더 투자 기회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5%의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거래당 최대 손실은 내가 2천만원짜리 주식 계좌를 보유를 했을 때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당 최대 손실을 정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몇 %까지 거래를 했을 때 이윤 창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가 내 계정에 비해서 너무 클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50%에서 6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 역시 다른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짜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4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 4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주가 폭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가진 돈이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을 모두 한 곳에다가 아니면 여러 곳에다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이 100만원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로서 모든 자본금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재기를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의 40%만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만약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락을 했고 앞으로 주식이 전망이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30%나 아니면은 추가로 60%를 더 더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주가 폭락에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만약에 자본금의 40%에서 60%까지를 남겨두었다면은 새로운 더 좋은 투자처에다가 돈을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자본금은 50%에서 60%까지만 사용하고 40% 정도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의 경우에는 내가 마진 투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에 10배까지 투자를 해서 1000만원까지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만원까지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증권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한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주식을 모두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진콜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자본금을 최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60%까지만 투자를 하고 40%는 남겨두고는 혹시 모를 주가 폭락이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대비를 해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손실을 볼 확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번 투자에서 이윤을 창출할 확률이 50%, 그리고 60%, 70%, 80%, 90%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한 번 잃을 확률, 그리고 2번 연속 잃을 확률, 5번 연속 손실을 볼 확률, 그리고 10번 연속 손실을 볼 확률, 20번 연속 손실을 볼 확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수익이 확률적으로 50%가 난다고 했을 때 한 번 손실을 날 확률은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번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확률이 50% 혹여나 이거나 미만인데 내가 가진 돈의 모든 돈을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2번 중에 한 번은 돈을 잃게 되는데 만약에 첫 투자에서 돈을 잃게 되면은 이거에서 50만 원을 잃기 때문에 내 자본금이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그 다음 투자에서 연속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2번 연속 투자를 손실을 볼 확률은 1대 4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5%이기 때문에 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였을 때 내가 50%를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투자를 해서 잃게 되면 자본금이 0불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투자가 되기 전에도 미리 큰 손실을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자본금의 1%에서 아니면은 최대 5%까지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1%에서 5%까지 한 번에 거래당 1%에서 5%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자본금의 최대 50%에서 60%까지만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자본금 40%는 남겨두고 다른 투자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 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